오늘은 이전에 안내드리던 내용과 달리 대구 신축 아파트가 지금처럼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유독 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구매하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신축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선택하기보다 기존 대비 많이 하락한 준신축 아파트나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 그곳의 상태 좋은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대구 신축 아파트의 흐름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입지 좋은 곳의 상태 좋은 아파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분양을 하면 무조건 완판되었고, 분양을 받자마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마피가 1억 원 이상인 단지들도 한때는 프리미엄이 수억 원에 달하기도 했고 실제 거래도 되었습니다. 지인의 경우 이제 곧 입주를 앞둔 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족들 명의로 총 3개를 분양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죽전 내거리에 대형 평수 분양권 2개와 수성구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는데, 지금 각각 마피 1억 2천만 원에 내놓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황이라 마땅한 대응 방법도 없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인의 예를 들었지만 주변에 잘못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프리미엄이 수억 원에 달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유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매우 심각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준공 예정일보다 준공 승인이 3개월 이상 지연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든 준공 일자를 늦추려는 단지가 많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지연 기간에 따라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입주 가능한 날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 분양계약서에 입주 지연 시 어떤 보상이 되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공사 측에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면책 조항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기존 분양가로 다른 계약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사가 고분고분하게 계약을 해지시켜줄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준공되었더라도 계약 해지는 불가할 가능성이 높고 입주지체 보상금을 많이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입주 예정일이 상당 기간 초과할 경우 시행사 측에서 선물 등을 제공하면서 공사 지연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확인서나 동의서 등을 함께 작성하도록 유도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입주 지연에 동의하게 되면 추후 계약을 해지 못하거나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분양자는 여러 사항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시공사 측에 항의를 하여 협의나 조정 과정을 거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자 논란이 많은 이유도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낮게 팔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거 대구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었던 이유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계약 시 주택수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완공 후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주택수로 산입하여 분양권을 투자용도로 분양받고 전매도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이 10개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에서 3% 수준이었지만 2021년부터 분양권 개수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자유로웠고 양도세도 지금처럼 6,070%가 아니라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과세를 받는 등 분양권을 투자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분양받기 위하여 청약 접수를 하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와 주변 시세만큼의 분양가로만 분양을 하여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기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수로 산입하여 분양권을 투자용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되었고, 취득세 규정도 2020년 7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의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2주택까지만 1%에서 3%의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4주택부터는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소액 아파트나 빌라에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기도 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고, 아파트에 대한 높은 취득세로 인해 오피스텔로 새로운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개수와 상관없이 4.6%의 단일 취득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규제가 전혀 없었으므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있었고, 당첨되자마자 현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광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오피스텔들은 당시 최대 10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금은 모두 마피로 나와 있으며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손해보면서 판매 중입니다. 그럼에도 쉽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 굳이 오피스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상태의 매물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수요도 급작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런 충격은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지방도시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대구광역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건설사들은 너도 나도 분양을 실시하였고, 시세가 오르니 그에 맞춰 분양가를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에 이것을 특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승인해준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습니다. 현재는 낮아진 분양가와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가 아니면 청약을 하면 1대1의 경쟁률을 넘기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신축 아파트 준공과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5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씨가 말라 다시 청약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험이 자산이 되는 만큼 추후 청약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과연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자금력은 있는지, 설사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주변 신축 아파트가 많은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점에 다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하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말고 주변에 힘들어진 세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진 세대들이 너무 많아진 현재를 부동산 공부에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구독자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구부동산 선진입연구소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부동산 선진입연구소에서는 대구 부동산 시장을 매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